국제경영론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중에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전에 제 강의 평가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국제경영론 그 강의 제 포탈에 올라와 있는 국문 강의 계획서의 기본 정보와 주별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면담 가능 시간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 LMS라든지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오전 9시부터 6시 사이에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국제경영론 교과목에 대한 이 수업의 목표는 국제경영학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된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국제경영 이론과 사례에 대한 탐색과 공부를 하는데, 국제경영 이론 자체는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금방금방 변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론에 대한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국적 기업 사례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최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한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국제 경영론 같은 경우는 학부에 책을 원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서로 써갖고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좀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도록 제가 이제 국제 경영론에서는 원서를 부임 초부터 계속해서 써왔어요. 그래서 원서 쓰는 게 좀 불만인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국제 경영론은 최순공 교수님, 그 다음에 배준영 교수님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각 강의마다 다 특색이 다 다르거든요. 원서로 안 쓰는 교수님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 교수님 수업에 나중에 가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은 국제경영 환경 변화를 토대로 다국적 기업의 국제경영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제경영의 세계화 이론과 해외적 투자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경영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다국적 기업의 국제 경영 기능에는 국제 재무, 국제 인적 자원 관리, 국제 생산 관리, 국제 마케팅 등 기초 지식을 쌓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 방법 및 조사 기회에 대한 학습, 다국적 기업의 국제 경영 활동 사례 분석, 이런 사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해외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학습을 한다. 본 수업은 당초 블렌디드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예비 수강 신청자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동영상 사전 제작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따라서 성적평가 방식도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숙지하기 바라고, 또한 수업은 LMS의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주 교재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와일드의 프렌티스 홀의 9판을 사용하겠다. 부교재로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국제경영 한빛 아카데미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재를 부교재로 활용을 할 테니까 둘 중에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그 기초 지식을 쌓는데 활용을 하고, 꼭 이 책을 사라고 강요하진 않겠어요. 필요하면은 비슷한 책이라도 구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LMS 화면상에서는 요 글씨들이 좀 옅게 보이지만은 이게 이렇게 진하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변경 기간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별 계획서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1주차에 국제경영 오리엔테이션 해갖고 국제경영 전반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수업 진행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건 전부 다 이제 사전제작 동영상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2주차에는 글로벌리제이션 해갖고 글로벌리제이션의 개념과 찬반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국제경영에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사례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동영상들을 차시별로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의 해외 직접 투자, FDA에 대한 개념과 촉진 방법, 제한 방법에 대해서 주로 배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75분 수업을 채우기 위해선 다양한 동영상 수업과 더불어 관련 심화 학습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9장 국제재무. 국제재무는 그냥 한글로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영어로 원서로 배우면 더 어려울 것 같아갖고 제가 다른 국제재무 한글 교재를 가져다가 국제금융 자금 조달, 국제기업의 환율 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5주차에는 11장 국제 전략 및 조직, 핵심 역량, 국제조직의 개념 및 장단점, 6주차에는 12장 국제경영 기회분석, 해외시장 기회분석 방법을 학습하고요. 7주차 넘어갔고 8주차가 아마 중간고사 기간일 수도 있는데 7, 8주차는 여기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제가 다시 공지를 드릴 거고요. 13장에서는 해외시장 진입 방법에 대해서 수출, 계약, 투자 이한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제 9주차에는 현대자동차 국제경영 사례 이렇게 다양한 사례 내용들을 제공하고 10주차에는 14장 국제 마케팅 개념과 포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15장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내려가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12주차, 13주, 14주차에는 다양한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 포탈에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보고 나서 강의 평가를 했을 때 과목별로 이제 강의 평가 점수와 주관식 서술형 응답이 나오는 것들을 예시를 들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학점에 관심이 지대하고 많은 것처럼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만족을 하고 뭐 하나라도 더 건져갈 수 있게 강의 평가에 대해서 과목별로 되게 열심히 학기 말에 여러분들이 성적 받는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평가를 좀 보고 있죠. 그래서 국제경영론에 있어서 강의평가가 예전에 35명 수강인원 했을 때 응답률 100%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객관식 그 통계 점수와 서술형 응답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을 이렇게 딱 눌러 보면은 이제 그래프나 뭐 이렇게 갖고 이제 점수 이렇게 보이거든요. 서술형 응답이라든지 객관식 통계 점수하는데 이렇게 위로 당겨야지 점수가 나오네요.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강의 계획의 명확성, 강의 자료의 구성, 준수성, 뭐 충실성, 명확성 이렇게 쭉 나와갖고 응답 항목의 배점별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각 그 항목별로 이제 평균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강의 계획의 명확성에는 4.83 높게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면 강의 평가 결과 이렇게 항목별로 평균 냈더니 4.66이라는 점수가 나왔어요. 여기 비교적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거를 누르면은 나와요. 그래갖고 35명이 아주 만족한다가 이렇게 쭉 파란색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만족한다가 노란색으로 나와 있고, 보통이다. 그 다음에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가 0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매 학기 보면은, 보통이다 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갖고 불만족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가끔 한두 명씩 있거든요. 이런 거 볼 때, 나랑 코드가 좀 안 맞아가지고 뭔가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을 주관식에서 뭐가 있나 좀 자세히 보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저랑 좀 맞아가지고 이 학생들 이렇게 만족을 하면은 서로 좋은데, 그래서 국제경영론은 최순공 교수님도 강의하고 배준영 교수님도 강의하고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니까 저랑 코드가 이렇게 맞는 학생, 열심히 들을 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제발 이렇게 만족했으면은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제가. 그래프는 앞에서 보셨고 서술형 응답을 이렇게 쭉 하는데 보면은 누가 무슨 응답을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다 익명이니까 응답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좋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에 좋았던 강의인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경영의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PPT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 조금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빠르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 안에 이제 쫓기듯이 강의를 하면은 약간 듣는데 외국인 학생 같은 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더 듣고 이해될 때까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중간 대체 과제가 흥미로웠고 책을 안 읽는 편이었는데 과제 덕분에 책을 읽어서 좋았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독서 감상문 과제를 제출해 갖고 독서 감상문 과제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됐다. 전공 외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좋고 제가 나름대로 친절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그 친절함에 감사하다 이렇게 표기하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 그냥 점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학생도 있는데 좀 뭐든지 좋으면 좋다. 좀 개선할 점 있으면은 좀 적어주면 너무 고맙겠어요. 한 학기 동안 감사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나름대로 힘이 좀 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 말씀대로 비대면 강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강의를 많이 활성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제가 이 강의 비대면으로 동영상 녹화하는데 저도 제 목소리가 되게 어색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철판 깔고 그러려니 하면서 강의를 좀 하고 있죠. 나름대로 뭐 할 말 없다. 한 학기 동안 고생했다. 재미있는 교양 강의를 많이 넣어주셔서 고맙다.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 너무 유용했다. 그 다음에 올려주시는 강의 외에 영상들이 큰 도움이 됐고 학생들과 소통이 비대면에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여러모로 노력해줘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외국인 학생들의 의견도 있었고 국제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여러 자료를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대부분 좋아하고요. 혹시 간혹가다 한두 명은 이렇게 뜬금없는 영상을 올려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문학에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너무 전공 심화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초 학문 분야에 관련된 영상들도 올려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없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좋으면 좋았다. 뭐 개선할 점 있으면은 개선을 좀 해주시고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막 1점으로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좀 안타깝지만 저랑 혹시나 코드가 안 맞으면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다른 수업을 좀 들으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듣고요. 그럼 이왕에 신청했으면은 열심히 들어갔고 성적도 잘 받으시고 저도 좋은 강의 평가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학부 국제경영 과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중간고사를 대체하기 위한 일단의 과제로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거, 주제가 어렵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데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활동에 관한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조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제는. 근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좋다. 예를 들어 갖고 너무 뻔한 대기업들 있잖아요. 기존에 인터넷만 뒤지면 우르르 과제들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 좀 참신하고 좀 새로운 사례를 찾으면 좋겠고 그런 사례에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제경영 전략이라든지 해외 진출 전략, 국제 인적 자원 전략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오타를 수정했습니다. 국제 인적 자원 조직 전략, 그 다음에 국제 생산 등 다양한 활동에 관련된 주제가 좋으며 단 국제경영 활동 중에서도 국제 마케팅에 관한 영역은 제가 향후 2학기 때 국제 마케팅론이라는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국제경영 수업에서는 국제 마케팅에 관련된 조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국제 마케팅에 관련된 해외 제품이라든지 해외 소비자 대상 뭐 이런 것들은 좀 과제로 좀 하지 마시고요. 여기 말씀드린 국제경영 전략, 해외 진출 전략, 국제 인적 자원 조직 전략, 국제 생산 활동 등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대상으로 하되 국제 마케팅에 관련된 사례는 국제 경영론에서 좀 깊이 해주면 고맙겠다.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그죠?
그러니까 겉표지 만드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앞표지에다가 학년, 학번, 이름만 한 줄 넣으시고 5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 또는 MS 워드 프로그램으로 제출해서 하면 좋은데 분량은 5페이지 내외예요. 그래서 그림과 표 등 잘 요약 정리해 갖고 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5페이지로 제가 요건을 줬는데 막 10페이지, 20페이지 그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5페이지 분량 안에 핵심적인 요약을 얼마나 잘 추각해서 넣느냐가 중요하고요. 글씨 포인트는 11포인트에 줄 간격은 170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용한 자료마다 본문의 출처를 각주로 넣기, 그러니까 URL 주소나 이런 걸 카피해갖고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데 이용한 자료에는 그림이라든지 표 있죠? 이런 것들을 본문에 정확하게 각주로 집어 넣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에 모아가지고 표로 참고 출처를 다 한 번에 정리해갖고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5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1 해갖고 뭐 6페이지 정도까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다. 융통성 있게. 왜냐면은 참고문헌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과제 작성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공통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중간고사 마치고 일주일 안에 기간을 좀 주면서 받을 건데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과제 제출 기한을 넘기시면 안 돼요. 지각 제출하는 경우에는 5% 감점이 있고요. 미제출하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학점 못 받아요. 왜냐면 중간고사 대체 과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LMS에 정확하게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과제 채점 기준은 참신성, 그 다음에 이건 참신성이라는 거는 새로운 어디서 막 쉽게 구하기 어려운 참신성,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많이 갖다 쓰는 성실성, 그 다음에 출처라든지 이런 걸 잘 밝히는 충실성이 채점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아주 흔한 대기업 선정 과제보다는 참신한 중소기업 또는 강소기업, 중견기업의 자료가 더 좋고 최대한 과제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성실히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유사도 검사를 체크를 해놓거든요. 과제 제출할 때 유사도가 현격히 높은 경우 50% 이상인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되고요. 즉 다른 사람의 자료를 한두 개만 가지고 짜깁기 해갖고 그냥 내면은 표절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도가 너무 높은 것도 지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에는 자료의 출처와 그림 및 표의 출처 등 항목별로 정확히 표시해야 되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URL 주소를 정확하게 잘 표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될 수 있으면 최신 자료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10년 이상 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가장 최근 자료를 많이 활용할 할수록 점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팀별 과제나 팀별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 두세 명이 묶어가지고 친구끼리 이렇게 과제 발표 같은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개별적으로 개인이 과제를 작성해서 정해진 시간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그 과제 제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 다른 학기에 예전에 수업에서 과제 제출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올려놨는데 매 학기 똑같은 과제를 내긴 좀 그래갖고 어차피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과제를 냈는지 유의사항이나 이런 그 영상을 제 거에서 찾아가지고 보시면 좋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제경영 영상 전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진심으로 부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자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전 수업에서도 이거 몇 개 정도는 보셨을 텐데 이런 부자 되기 영상들도 제가 가끔씩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부자가 되길 바라고 우리 그 중국학과의 이중희 교수님이 중국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이 채널도 구독하시면은 중국 관련된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구독을 권유드려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권유드리는 거고 제가 나중에 제가 주로 구독해서 보는 유익한 채널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성적을 잘 받으려면 이런 영상도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공유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국제교육론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주별 강의와 목표, 유의사항 간단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강의 평가 받으면서 강의 평가 주관식의 내용과 점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번 학기 과제 작성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진심으로 좋은 학점을 받고 뭔가 뿌듯하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좋은 학점이 나오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저랑 같이 부단히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한 학기 우리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